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수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카페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렇게 의견들을 달아주시는데 이런 의견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읽어보실만 할 겁니다. 또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과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투자자로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실전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사회 현상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해석은 정말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지냐면 찬성 반대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의 관점으로 보면은 돈을 못 버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 글을 한번 올려드렸죠. 한미 FTA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찬성을 했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물어봤다고 말씀드렸다니까.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은 한미 FTA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전에 한미 FTA라고 찬성을 하셨는데 돈 좀 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께서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 그리고 한미 FTA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광우병 사태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돈을 번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되 항상 이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중이 또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서 한미 FTA를 찬성해가지고 지금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다 까먹는 그냥 사회 흐름에 왔다 갔다 어중이 떠중이처럼 다니시는 분들, 또 그리고 광우병 생긴다고 나가서 촛불 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그때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된 분들은 돈 못 법니다. 돈 버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한미 FTA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제약산업 망한다고 언론에서 난리지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제약업종을 매수를 했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제약업종이 엄청난 랠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많이 상승했죠. 자, 투자의 관점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돈 버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투자자가 그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시장에서 큰 돈 움직이는 사람들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주식 투자는 자기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서 산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판다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서 갑론을박을 할 때 그건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나는 이래 생각하고 너는 이래 생각하고 막 그거는 끝도 없어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답이 명확합니다. 그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될 것 같다. 뭐 이렇다면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돈 들어오는 거 보고 그 호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걸 악재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감, OX 문제처럼 투자의 관점으로서 돈 흐름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투자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 일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의견을 가지되 투자는 냉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세워봐야 됩니다. 예, 일본군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단 제가 세우는 시나리오는 그게 당위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일단 그걸 떠나서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일본이 우리 한국에 수출 제한을 한다 했을 때 과연 해결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있고 없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가지고 놀 수 있던 이유는 미국이 물건을 많이 구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기초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막 쓰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쭉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어 온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보면은 일본에서 제품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합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일본도 챙겨 먹고 우리도 챙겨 먹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 만들어서 수입해서 팔면서 자꾸 연구를 하죠. 연구를 통해서 자꾸 국산화를 시킵니다. 국산화를 시켜서 이제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 팔죠. 그 중에서도 국산화가 안 된다면 일본의 어떤 안 되는 부분은 수입을 해서 이제 또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굉장할 것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거기 단기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회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극복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초과학의 수준 차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좁혀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일본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좀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조금 굽히는 형식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도 내실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일본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반일 감정이 이렇게 자꾸 생겨 나가게 되면 만약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면 아마 8월 15일 광복절이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좀 큰 세를 모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죠. 일본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관광객이 한 1,500만 명? 2,500만 명인가요? 하여튼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관광객이 2017년 자료를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한 700만 명 정도 우리 한국에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는 것을 일본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자꾸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생기고 시간이 오래 끌어지게 되면 일본도 좋을 게 없는데 우리나라 역시 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뻥튀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 운동이 주식시장에서는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일단 요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화면은 오늘 장중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일본 수출 규제가 나오자마자 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오늘도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들이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일본 제품 쓰지 말자, 국산품 애용하자, 뭐 애국주 뭐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많은 종목들이 100종목이 넘어요. 종목들이 지금 일본 관련 수출 규제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돈 한번 벌어보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상승 종목들이라고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어설프게 테마주 매매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 중에서 몇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찾아졌다면 이 종목들을 잘 보고 이번 분위기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태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죠. 7월 18일 날 일본에서 또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면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반일 감정이 또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그게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면 8월 15일 정도 되면은 반일 감정이 좀 더 격화될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테마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8월 15일 이후까지도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가능성 열어두고는 일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일단 저 보시면은 7월 1일, 4일, 8일 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종목 이름은 못 보여드리지만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일본 테마가 형성이 돼서 내 보유 종목들을 쭉 찾아보니까 거기에 속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해서 이참에 수익 내고 빠져나오려고 저렇게 추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여튼 제가 이런 일본 관계와 있어서 테마가 형성된 것을 보고서 기존 보유 종목 차익 실현의 기회로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최근 그와 관련해서 뉴스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또 테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은 이런 작전주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보면 문자 발송이라고 들어와 있죠. 이런 거 문자 발송 또 그리고 지금 바로 무조건 담아둬라 전부 광고입니다. 역대급 재료가 있다 뭐 무조건 담아라 반사 수익 뭐 필시하는 거 다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뭐 갑론을박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저렇게 일본 테마 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벌려고 저런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거 보고 또 어설프게 들어가서 테마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테마주라 하는 것은 예전에도 강의 드렸듯이 어떤 테마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그 기대감을 잘 이용해서 팔아먹고 노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자, 끝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 이래 많죠? 이렇게 일본 테마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 사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코스닥 쪽에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많겠죠. 코스피도 있긴 한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유 종목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테마에 엮여가지고 가는 게 있다면 이런 테마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건지 바라보고서 재액 실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벌고 싶어 합니다. 다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서 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라는 어떤 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있었을 때 농촌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 한미 FTA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유는 모르고 그 내용도 뭔 줄 모르면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한미 FTA로 돈 10원은 못 벌었어요. 또 뭐 그때 촛불 들고 광화문에 뭐 나가가지고 뭐 광우병 생기니 많이 하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과연 돈 번 분들 몇 분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가 직장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수혜를 입어서 돈 버는 건 있겠지만 정말로 투자를 통해서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과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을 이용해서 덕실을 따져보면 정치적으로 덕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처럼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유튜브에 영상 열심히 올려가지고 광고 찍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관련 기사 많이 쏟아내가지고 광고 실어서 돈 벌 거고 매스컴 같은 경우도 언론 같은 경우도 이 관련해서 일본 관련해서 보도 열심히 하면서 중간에 광고 기회가 다 돈 번다 이 말이에요. 돈 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가지고 그냥 돈도 안 되는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어요.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뭐 저처럼 저도 뭐 왜 생각이 없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기술 격차가 엄청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 단기간에 극복 가능할 거냐 이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여튼 시장에 어떤 재료가 생겼을 때 어중이 떠중이는 되지 말자. 우리는 적어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 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는가 머리를 써보면서 실익도 조금 챙겨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